그나마 이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그거 덕분에 자소서 문항에서 한두 개를 그걸로 채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회로 쪽으로 했는데 회로가 결국에는 보통 반도체와 맞죠? 연관돼 있는 회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면접관님들도 조금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은 얘가 좀 괜찮은 애구나 싶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활동을 했어도 자소서에서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서 MG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MG 왕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MG 왕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SK 하이닉스에서 낸드 제품 양산을 위한 애치 공정 업무를 하고 있는 전현차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직무에서의 주요 업무와 하루 일과. 방금 소개드렸다시피 지금 양산기술 직무에서 애치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데 양산 직무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첫째, 양산 과정에서 사고가 없게 하고, 둘째, 수율, 선포, 정비 효율 등을 개선하고, 셋째, 업무를 보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 따라서 출근하면 어제 퇴근 후부터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내가 맡은 공정에 어떤 이슈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날 생기는 문제와 이슈들을 해결하고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차단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양산기술 직무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 저는 한 4.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이슈가 없을 때는 업무량이 많지 않은 편이고 또 여러 명이서 공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스케줄을 잘 조율하면 출퇴근, 휴가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양산기술 직무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이 양산 쪽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코딩 능력과 가공되어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맡은 공정만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요즘은 없기 때문에 8대 공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공정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잘못을 따질 때 이렇게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양산 기술 쪽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많긴 한데 그 전에 일단 내 공정 문제가 아닌 것을 변명하는 입장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의 공정 거를 먼저 들춰봐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8대 공정이도 하이닉스도 5대 공정이라고 하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말하면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 3점 떨어져서 하이닉스 오신 MG 왕. 그렇다면 이제 배운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 공대를 뽑는지도 잘 모를 정도긴 한데 왜냐면 반도체라는 업종이 되게 폐쇄적인 업종이어서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내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내가 맡은 직무에 필요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 쪽이 아니면은.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수업을 따로 배우시는 게 아니라면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단지 그래도 저희 학교에는 반도체 관련된 수업이 생겼었어가지고 그 수업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MG 왕님은 그 지난번에 하이닉스 지원했을 때는 네. 설계 쪽 지원을 하셨었죠? 저는 처음에는 개발 쪽이라고 해야 되나? 설계는 아니고 개발 쪽? 근데 거기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가지고 어. 비교적 입사가 쉬운 양산기술을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그때 떨어지고 오히려 양산 쪽에 온 게 저한테는 잘 되지 않았나,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전공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스펙을 쌓았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회사 분위기 5점 만점에 몇 점인지와 그 이유. 저는 회사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4.8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 하이닉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해피 프라이데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쉬는 거, 그리고 유연 근무가 잘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다운턴일 때에도 회사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고요. 다만 이번 연도처럼 이제 실적이 좋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5점인지 아니면 더 내려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4.8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MG 왕님은 유연 근무를 너무 잘 활용해가지고 HR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데 제가 그걸 하지 말자. 또 MG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MG 왕님은 유연 근무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HR에서 경고가 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조금은 불편한 유연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은 좀 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엄청 자유롭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고사직을 당할 뻔한 MG 왕이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회사 생활 해보니 해당 직무를 위해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학년별로 어떤 걸 할지. 일단 저는 2학년까지는 취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3학년부터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게 반도체 실습 경험을 갖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 지원했던 직무에서 떨어지고 나서 반도체 실습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이전에 이미 있었다면은 아마 첫 번째 직무에서도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부가적으로 내가 이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종사하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장점 3가지. 첫 번째는 해피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것. 한 달에 한 번 쉬는 게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두 번째는 유연 근무제. 조금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시면은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팀바 팀 부가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여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번에 히포님도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삼성은 되게 관리를 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삼성에 비해서는 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혹시 HR에서 네, 히포님도 HR에서 한번 경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단점 3가지. 일단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신입사원일 때는 이 위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서도 가장 많이 동기들한테 들었던 게 이 청주라는 위치, 이천도 동일한 것 같고 이렇게 위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면은 그래도 다들 나름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만족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주관적인 단점인데 저는 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식당 밥이 회사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올 만큼 불만들이 많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점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식당마다 편차도 크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회사에서 쉽게 개선 가능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진짜 회사에서 누군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기숙사 남녀 주차 공간 분리라든지 주차장 캐파 뭐 그런 불편사항, 식사 품질 개선, 기숙사 개선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것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도 질질 끌다가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 재빠르게 해결하려는 모습이 같은 구성원으로서 되게 아쉽고 실망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MG 문화를 선도하는 MG 왕님처럼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식사를 고르는 메뉴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잘 먹고 있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만족스럽게 바꿔놓겠습니다. 후배들에게 SK 하이닉스와 양산기술 직무를 추천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양산기술 직무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직무마다 좀 다른데 개발 쪽은 약간 시간에 쫓기듯이 일하는 게 많은 것 같고 반면에 양산기술 쪽은 그래도 그런 실적 압박이 조금은 덜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적성에 잘 맞는 게 어떤 직무일지 고민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나는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마인드면은 그냥 많이 뽑는 곳에서 일 편하게 하는 그런 직무에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하셨을 때 당시의 정량적인 스펙,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 등. 저는 일단 3점 후반대였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는 토스 그냥 기본 점수 있었고 자격증은 따로 없었습니다. 취업 당시에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스펙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기본 점수라고 하면 레벨 5? 5면 안 썼죠. 아, 6가 기본 점수인가요? 저는 일단 레벨 6부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 지금도 영어 점수 마지노선이 없는지도 없습니다. 네, 레벨 6, 7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저는 반도체 관련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오면 회사를 안 나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면접 때 굉장히 구분을 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반도체 공정 실습이나 기타 반도체에 관련된 교육 참석을 꾸준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면접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면접 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저는 면접을 즉흥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면접 질문 예상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외웠었는데 합격 당시 면접은 전부 예상 질문 안에 있는 질문들이 나왔더라고요. 운이 좋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하나가 청주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었거든요. 지역적 문제로 이직하지 않을 지원자를 뽑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따라서 이렇게 꼭 하이닉스가 아니어도 다른 뭐 아랫지방에 있는 회사나 그런 곳에 지원하실 때는 지역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대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업턴과 다운턴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지금처럼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치킨 게임을 하고 어떤 회사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해주겠지만 그냥 반도체 특성상 여러 퍼즐의 한 조각을 내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조각의 웨이퍼를 담당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변에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이 있는지, 취업 준비 중 공백기나 면접에서 떨어져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제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제 주변에도 없어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약에 취업에서 떨어진 이유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대학원 진학을 추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도피성 대학원 진학은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경험.
아직 전연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이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연차 기준으로 봤을 때 선배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좋은 습관들을 내 것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여받은 일들을 최대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챙기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가 끝났잖아요. 고가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작년 고가는 괜찮게 받았어서 되게 만족을 했는데 사실 이번 연도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평고가를 받아가지고 살짝 실망을 하긴 했다. 독립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안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억울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서운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평판이 서운할 정도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너무 일을 조용히 하지 않았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일 같은 거는 똑같은 일을 해도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진짜. 사람 그것도 또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율을 2% 개선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뭐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수고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율이 극단적으로 1%였는데 3%를 올리면은 뭐 200%를 향상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 화가 나는 게 있는데 통근버스를 다 우등버스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90몇 %를. 근데 저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우등버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온 식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보통 90몇 %라고 하면은 100대 중에 90몇 대는 우등버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포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또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복지 얘기를 또 하는 복지 문화를 선도하는 MG왕님이신 것 같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어떤지 실제로 얼마나 받으셨는지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에 따라서 성과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이제 윤곽이 잡히는 시스템이고 저는 입사하고 나서 아직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번 연도 성과금을 저도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뉴스만 보면 엄청 많이 받는 것처럼 나오는데 지금까지 체감상으로는 그보다 적은 것 같았고 이번에는 체감상으로도 그렇게 좀 많이 받아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열사님 덕분에 영업이익에 따라서 CFC를 얼마나 주는지가 이렇게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열사님에게 따봉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 좋은 기업으로 가셨지만 아니 하이닉스 다니고 있는데? 아니고 열사님을 잊으셨네요. 이번 연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시절에 생각나는 활동들 교내 교회 활동 구분해서 저는 활동을 딱히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활동을 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졸업 작품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자소서 문항에서 한두 개를 그걸로 채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졸업작품 반도체 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회로 쪽으로 했는데 회로가 결국에는 보통 반도체와 맞죠? 연관돼 있는 회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면접관님들도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은 얘가 좀 괜찮은 애구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활동을 했어도 자소서에서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